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존 켈리 사성 장군이 트럼프는 파시스트고 당선되면 독재자가 될 것이라는 블록버스터 코멘트를 음성으로 밝혔습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국가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만 비서실장으로 경험한 일을 밝히기로 마음먹었고 그때가 지금이라고 설명합니다. 뉴욕타임스와 잡지 애틀란틱에 실린 이 인터뷰와 음성은 트럼프 성향의 박스와 더 힐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치를 멀리하던 빌 게이츠가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비영리 단체에 $5천만 기부하면서 그만큼 이번 선거는 세계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캠페인 측은 영국 노동당 스태프들이 해리스 후보를 돕기 위해 미국에 도착한다는 사실에 대해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않는 선거 자원봉사는 합법입니다. 돈을 뿌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어제도 해리스 후보는 가치가 없어서 암살 시도조차 무의미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해리스 진영에서는 에미넴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소개를 했고 이 오바마는 에미넴의 랩송, 히트송을 재현하면서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투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조기 투표를 한 사람이 전체 유권자의 약 8분의 1인 2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조기 투표로도 선거 결과를 알기 힘듭니다. 이틀 전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는 24가지 이유를 지적한 여론조사 전문가 네이트 실버 씨가 오늘은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트럼프나 해리스 두 사람 모두 경합주에서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변호사였던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뉴욕 아파트먼트와 고급 시계 등 자산을 파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장을 했었던 부정선거 그 피해자에게 넘겨주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맥도널드 쿼터 파운더 햄버거를 먹고 이콜라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미국도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배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걱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만약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다면 어쩌면 이제 트럼프 그 후보가 지금의 이 추세로 보면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전부 오차범위 아니니까 결국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뽑는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는 전부 짐작들을 하실 것 같아요. 웬만하신 분들은 이번 선거는 투표를 치러봐야지 알겠구나. 이거 이번 선거뿐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짐작을 하실 텐데 네이트 실버 씨가 며칠 전에 이분이 원래 해리스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이유 24가지 여러분들께 22가지 정도 나중에 보니까 제가 24가지 다 했던데요. 그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네이트 실버 씨가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트럼프나 해리스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 60% 이상이다. 물론 뒤에 아주 간단하게 헤드라인 정도만 오늘은 광고 나오고 나서 조기 투표와 지금의 판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걸 쭉 에브리데이 하루에 몇 번씩 보죠. 하루에 몇 번씩 보는데도 굉장히 그 매체나 여론조사 기구마다 차이가 심한 게 단지 누가 여기서 몇 % 이긴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 여론조사 매체는 이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데 저 여론조사 매체는 저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저처럼 모든 것을 보고 통계를 잡는 사람으로서는 확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네이트 실버 씨는 물론 뭐 선거 전문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포커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쩌니 해도 그분의 얘기입니다. 경합주에서 지금 50대 50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선거 전문가로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아무에게도 양쪽에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답변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무슨 민주당에서는 이거 트럼프가 된다고 해. 공화당에서는 또 이건 뭐야 트럼프인데 하고 전부 싫어하겠지만 본인의 본능을 먼저 얘기합니다. 본능으로는 gut feeling으로는
트럼프가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네이트 실버 씨는. 그러나 본능은 믿지 말아라. 본능은 심지어 나 같은 여론조사 전문가의 본능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포커 플레이어는 수많은 경험을 하지만 대선은 딱 4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굉장히 모델이 부족하다. 2012년도에 버락 오바마가 여론조사를 다 누르고 승리를 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무응답자가 있죠. 무슨 뭐 샤이 해리스가 됐건 뭐 샤이 트럼프가 됐건 또 그런 사람을 제외한 또 다른 무응답자 층이 있는데 경합주에서 여론조사 기구들이 다 그런 무응답자 층을 아주 공평하게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했느냐. 이건 이제 그렇게 자신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뭐 2017년도에 뭐 샤이 토리 이론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고 그러므로 나의 겉필링조차도 믿지 말고 지금으로서는 누구라도 무슨 뭐 306개가 지난번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겼던 선거인단 표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또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트럼프가 270 몇 표로 이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건 이제 우선 뒤에다가 두고 오늘 미국이 얼마나 분열됐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트럼프 행정부 측의 정말 중요한 인물의 마지막 그 경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팍스 같은 데서 더 힐 같은 매체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 그렇지만 그런 매체를 제외한 세계 모든 언론이 세계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모든 매체가 다 탑뉴스로 다룹니다. 존 켈리는 사성 장군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비서실장을 1년 넘게 1년 7개월인가요? 가장 오래 했는데 그전에는 국토안보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애틀란타와 잡지 애틀란틱과 그리고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해서 그 기자들에게 음성까지 줬거든요. 이 정도의 사람이 그리고 군 출신이죠. 음성까지 줄 때는 굉장히 그 결심을 한 것이고 또 시기를 보면은 이때쯤 하고 maybe 뉴욕타임스나 애틀란틱은 계산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선 한 가지를 들어보시고 나서 이분이 왜 이렇게 트럼프는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등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트럼프 후보 그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그냥 제멋대로 내버려두면 독재자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는 그렇게 독재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비즈니스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고 싶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고 사람들은 지시대로 따르고 헌법 여부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If he was left to his own devices, would he be a dictator if he didn't have people around him? Oh, I think I think you'd love to be. I think you'd love to be just like he was in business. He could tell people to do things and they would do it, and not really bother too much about whether what the legalities were and whatnot. 합법인지 아닌지 전혀 받아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켈리 전 그 비서실장은 전직 그 군 장교로서 어떤 후보도 나는 지금 그 장군으로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2019년도에 백악관을 떠났는데 그때는 아마 처음에는 이 군 출신이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아무것도 정치에 대해서 모르고 하니까 말을 조금 들었습니다. 해서 이제 존 켈리가 많이 막아주기도 했죠. 막아주기도 하다가 사위와 딸이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은 사위와 부딪히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은퇴하고 그 뒤에 많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얘기를 조금씩 음성을 남기진 않지만 하기는 했죠. 본인이 백악관을 떠날 때 백악관에서의 트럼프와의 경험은 내가 만약에 공개적으로 말하게 될 때는 이 나라에 깊이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나 자신 본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트럼프 후보가 부정확하게 얘기할 때 그때만 내가 입을 열겠다라고 결심을 했답니다. 다짐을 했답니다. 스스로. 그런데 왜 이렇게 뉴욕타임스와 애틀란틱과 인터뷰를 하게 됐냐면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본인의 정치적인 적이나 국민들에게
군인을 들이댈 수 있다는 이 말이 군 출신인 본인에게는 너무나 바더가 돼서 이제 목소리 녹음 허용까지 하면서 증언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냥 말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대단히 나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처음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첫 해부터 군대를 동원하는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설명을 하면 왜 안 되냐고 얘기를 하고 하면은 그때마다 대통령님 그건 대통령의 권한 바뀝니다. 이렇게 자꾸만 눌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시즘의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파시스트가 될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는 파시즘의 정의부터 얘기를 하겠다. 극우 독재, 극단적인 정치 이데올로기, 독재자에 의한 어떤 그 움직임, 군국주의, 독재 이런 것을 중심에 두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분명히 나의 경험에 따르면은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하는 게 미국에 더 잘 작동된다고 믿을 것이다. 그게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오늘의 미국에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영어를 약간씩 전해드리고 있는데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제가 한국말로 대체적으로 한 80% 정도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뉘앙스라는 게 있으니까 존 켈리 전 비서실장, 사성 장군, 국토안보부 장관 출신이 파시즘이라고 정의하시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Well, I'm looking at the definition of fascism. It's a far-right, authoritarian, ultra-nationalist political ideology and movement characterized by a dictatorial leader, centralized autocracy, militarism, forcible suppression of opposition, belief in a natural social hierarchy. 네, 뭐 군대 같은 것도 앞에 둔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파시스트라고 볼 수 있는가? 나의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트럼프는 분명한 극우고 권위주의자고 독재자들을 무척 존경한다. 그래서 파시스트 정의에 속하고 그는 그 정부 운영을 독재적인 접근으로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존 켈리 전 비서실장 얘기입니다. Certainly, the former president is in the far right area. He's certainly an authoritarian. Admires people who are dictators. He has said that. So he certainly falls into the general definition of fascist, for sure. 네, 그는 이제 그럴 것이다.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요. 트럼프는 아마 파시스트가 뭔지 파시스트의 철학 자체를 알 능력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부분은 뉴욕타임스보다도 애틀란틱에 더 강조를 했는데 제프리 골드버그 씨와 인터뷰에서요. 히틀러가 이게 많이 나왔었던 얘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음성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히틀러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뭐 그냥 한 번 정도 한 게 아니다. 한 번 이상 본인은 직접 들었다는 말입니다. 비서실장으로서. So what would you say when he said to you that Hitler 아, did a 이건 이제 lot of 히틀러가 good things?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고 뉴욕타임스 기자가 다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존 켈리. He commented more than once that, that Hitler did some good things too. And of course, if you know history, again, I think he's lacking in that. But if you know what Hitler was all about, it'd be pretty hard to make an argument that he did anything good.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뉴욕타임스 기자가 그러면 그렇게 그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할 때 당신은 무엇이라고 그 답변을 했습니까? 라는 데에 대한 그런 그 답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이제 그런 것은 말로라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다음부터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히틀러라는 사람을 안다면 히틀러라는 사람은 인종차별 그리고 이제 파시스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그 히틀러의 철학이랄까 그런 것들이 올바른 이유에 의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히틀러에 대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말하면은 안 된다고. 이제 그 당시엔 선생님 비슷했잖아요. So what would you say when he said to you that Hitler did a lot of good things? Well, I tell him that. I said, sir, if you first of all, you should never say that.
But if you knew what Hitler was all about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everything he did was in support of his racist, fascist life, philosophy, so that nothing he did you could argue was good. It was certainly not done for the right reason. 네, 이 애틀란틱에서도 트럼프 아래서 그 일했던 그 장군들은 그가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트럼프가 군사적인 덕목에서 그건 복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독재적인 성향이 강했고 자신이 군대를 완전히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군부에 대한 완전한 컨트롤을 원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를 굉장히 의문시했고 히틀러의 장군 같은 장군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이제 바로 얼마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밥 우드워드가 새로운 책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크 밀리 트럼프 당시의 합참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사적인 대화에서 사람들이 그 자신에게 트럼프에게 완전히 그 충성하기를 바라고 그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길 바라고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는 김정은 그 사람들 봐라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중받느냐 그걸 무척 그 부러워했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장군을 갖기를 원한다. 히틀러의 장군 같은 그런 장군을 갖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것을 음성으로 줬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헌법이 아니라 본인에게 충성하기를 원해서 그걸 자꾸만 설명을 해도 트럼프에게는 너무 그게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대통령이니까 나에게 충성하기만을 바라고 만약에 충성을 하지 않으면 끝. 그래서 이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은 현직이던 전직이던 그 군인을 그 행정부에 데려다 놓으면 다 대통령이니까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무조건 예스맨 충성을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트럼프가 너무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헌법에 관해서 좀 이해도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이해가 없고 심지어는 그 미국의 가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모른다. 미국의 본질, 미국을 미국으로 만드는 요소들, 헌법, 가치관 그리고 모든 것을 보는 방식, 가족부터 정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미국의 가치를 모르고 거부한 내가 아는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군인으로 나갔다가 다치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뭐 싫어하는 이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심지어는 같이 사진 찍는 것도 싫어했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할 때는 이거 무슨 뭐 정신과 의사들이 그 정확하게 어떤 심리인지를 알아내야지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휠체어에 타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본인이 사진을 찍으면은 그게 이제 흉해 보인다. 이래서 전쟁터에서 장애 입은 그 상위 군인을 경멸을 했고 그게 이제 존 맥케인 같은 사람 포로로 잡혔는데 무슨 영웅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언젠가 한번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존 켈리 그 비서실장의 아들도 전사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해병대였는데 전사해서 그 아들이 숨져 있는 그곳에 이렇게 그 묻힌 그 섹션회를 갔는데 이거 알려진 얘기죠. 아니 왜 멍청이처럼 그 나가서 죽지? 뭐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파리에 가서도 미군 묘지를 가지 않았었다는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군 통수권자로서는 정말 이상한 관점이다.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친 상위 군인과 같이 사진 찍기조차 싫어하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Does he have disdain for the disabled? Is not wanting to be seen with amputees that lost their limbs in defense of this country, fighting for every American, to him included, to protect them, but didn't want to be seen with them. That's an interesting perspective for the commander-in-chief to have. 뭐 interesting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 군 통수권자로서는 도저히 본인으로서는 뭐 군 출신이니까 더 이해가 안 가겠죠. 아마 이분의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손발이 잘리고 어디가 다친 그런 상위 군인을 경멸하는 유일한 미국인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 트럼프 후보가 어떤 그 캐릭터에 있어서
뭐 공감을 하는 공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니까 no, 그냥 아주 no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을 이렇게 고위직에 선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그 뭐 출신으로서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 노는 건 너무나 위험해서 트럼프가 극우 독재자에 적합하고 그리고 재선되면 국가 운영을 그렇게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존 켈리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면서 트럼프의 백악관 비서실장이 한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팍스, 뭐 더 힐 이런 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해외 언론도 뭐 가디언 뭐 전부 모든 매체는 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뭐 이 얘기가 얼마나 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군 출신으로서 더군다나 바로 예전 일도 아니잖아요. 바로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모셨던 비서실장으로서 뭐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본인의 그 유일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다 알 수 없다 하면서도 그 여론조사 지지율 그리고 또 조기 투표율 여기에 대해서 조기 투표율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알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벌써 2,100만 이상이 조기 투표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코노미스트가 대선 예측을 하는데 100번 이걸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트럼프 후보가 56번 이긴답니다. 어제보다도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요? 해리스 후보가 44번. 그래서 선거인단은 트럼프 후보가 278표, 270표죠. 당선되려면 해리스 후보가 260표, 전체 선거인단 538표는 연방 하원 의원 435명, 연방 상원 의원 100명, 그리고 워싱턴 DC 3명 이렇게 이제 그걸 합쳐서 538표가 되죠. 그런데 538 같은 경우는 트럼프 후보가 52번 이기고 100번 해보면 해리스 후보가 48번 이긴답니다. 이 538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볼까요? 어제도 보니까 네, 지금 또 달라졌네요. 트럼프 후보가 100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51번, 해리스 후보가 100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49번. 이것만 해도 다릅니다. 어제는 이코노미스트가 어제보다 오늘 더 트럼프의 승률을 높게 잡았는데 그런데 538은 어제보다 오늘 트럼프의 승률이 조금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다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동전 던지기와 마찬가지다. 제가 지금 보면은요. 그 경합주의 그 지지율에서 가장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7군데 경합주가 그 네바다에서만 서로 이분 똑같고 나머지는 전부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런데 그 앞서는 폭이 다른 매체보다 조금 낮아요. 다른 매체는 뭐 조지아 같은데 2%, 뭐 심하게는 4%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지아가 가장 트럼프가 많이 앞선다 해서 1.6%, 위스콘신이 0.2%, 해리스 후보는 다는 아니군요. 해리스 후보가 한 군데서 앞서는데 0.1% 앞서는 곳이 미시건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5군데는 트럼프가 앞서고 네바다는 똑같고 그런데 결론은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도 이걸 결론을 내리는 건 7군데 경합주가 모두 토스업이다. 동률이다. 전부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럼 또 보세요.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 제일 먼저 트럼프의 부상을 떠오름을 먼저 이제 그 여론조사로서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준 매체가 뉴욕타임스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는요. 다른 데와 또 다릅니다. 그 구성 자체가 오늘도 보니까 4군데 주에서 동률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펜실베니아, 미시건. 그리고 트럼프가 애리조나, 조지아에서 앞서고 해리스가 위스콘에서 앞선답니다. 다 매체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이거 하나만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많이 이렇게 게더링해서 하는데도 매체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네이실버 538을 만든 이 네이실버 같은 경우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경합주에서는 50대 50으로 보는 게 낫다. 맞다. 나는 내 겉필링은 트럼프인 것 같지만 그런데 나도 믿지 말아라. 누구라도 싹쓸이를 할 수가 있다. 경합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미국의 많은 신문의 일면의 탑 뉴스는 조기 투표에 대해서 조금 그림이 나오니까는요. 이미 2,150만 명 놀라운 숫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등록된 유권자가 1억 6천만 명 정도, 그것보다 조금 높겠죠. 4년 전이니까. 그런데 2,150만 명이면은 8분의 1 정도는 한 거죠. 그러니까 전부 여기에 대해서 일면의 탑뉴스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트럼프 후보도 어제도 계속 조기 투표해 주세요. 뭐 우편 투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기 투표하는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선 어제 이슈가 됐었던 네바다 같은 경우는 네바다는 블루인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2% 차이로 이 조기 투표한 비율이 공화당이 높습니다. 공화당 39, 민주당 37, 그리고 이제 그 밖에 24. 그리고는 공화당이 조기 투표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곳이 7군데 중에서 3군데거든요. 지금 네바다 말씀드렸고 애리조나 43%대 민주당 36%, 무당파가 됐건 다른 당이 됐건 21%. 그리고 조지아주도 공화당이 더 많습니다. 조기 투표한 100%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48%, 민주당 46, 그리고 그 밖에 6%. 나머지 4군데는 조기 투표율이 민주당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바다는 이거 민주당일 것 같다 하는데 공화당이 높았지만 2% 높았죠? 이건 똑같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지난 2016년과 2020년에 트럼프가 다 이긴 곳은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조기 투표율은 민주당 36, 공화당 34, 그리고 그 밖에 31%로 2%가 민주당이 앞섭니다. 네바다에서 2% 뒤지는 것을 이거 트럼프의 밭이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가 민주당이 높은 겁니다. 위스콘신이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블루월에서 차이가 많아집니다. 민주당 39, 공화당 19, 여기는 그 밖에가 제일 높아서 42%입니다. 항상 위스콘신은 이제 그 무당파가 제일 유난히 많은 곳이 위스콘신이기도 하고요. 미시건도 차이가 큽니다. 조기 투표율이 민주당 53%, 공화당 37, 그리고 이제 무당파가 10%입니다. 그 조기 투표한 것을 보면은 펜실베니아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민주당 62%, 공화당 29%, 그 밖에 9% 되거든요. 그러면 조기 투표율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민주당이 트럼프 후보를 찍을 이유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어차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옆집 사람도 알고 다 하는 얘기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능력이 많고 해리스 후보가 너무 좋아. 그래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의 그 위험한 신호를 받기 때문에 그냥 바이든이 아니기 때문에 해리스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기 투표를 했을 때 트럼프 이름을 적어서 조기 투표를 했을 가능성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공화당의 조기 투표율에서 해리스가 많이 나온다? 뭐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던 사람, 그것도 알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제 어떤 매체에서 얘기한 것처럼 해리스의 집토끼들이, 민주당 집토끼들이 먼저 들어가서 해리스를 지지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공화당의 집토끼들이 집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조기 투표율 기록도 알 수가 없어요. 조기 투표율이 기록률이 높다고, 야, 이번에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야, 이거 대단한 열정과 정의감을 가지고 참여하는구나, 인지. 아니면 코비드-19 이후에
우편 투표도 해보고 일찌감치 가서 사람들 부대끼지 않고 해보니까 이게 편해서 그게 패턴으로 되는 건지 이것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 조기 투표 편하지도 않아요. 가면 노스캐롤라이나주도 뭐 3시간 걸려서 뭐 딸하고 같이 투표하고 왔어요. 뭐 이런 아버지도 계시고 하시던데, 그래서 그것도 말해주지 않고 결국은 조기 투표도 당장 어떤 당에서 얼만큼 투표가 나왔고, 이거 나이별로도 있거든요. 성별로도 있고, 여자가 많고 나이 드신 분이 많죠. 조기 투표하시는 분들. 그런 거는 있지만 최종 결과를 말해주진 않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분명한 건 공화당이 트럼프 후보가 일찍 나가서 해라 하니까 다른 때보다 많이 나오는 것, 이건 사실이지만 조기 투표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그룹은 사실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라기보다도 무당파인 겁니다. 미국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50개 뭐 캘리포니아 뭐 뉴욕 뭐 이런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합주 7군데가 중요한 것처럼 조기 투표도 무당파인 뭐 위스콘신주에 40%가 넘었잖아요. 42%.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투표했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 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도 투표를 하고 나서 그날은 아마 집계가 다 안 될 겁니다. 우편 투표가 있기 때문에 끝나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는 오늘은 그 CNN의 타운홀 미팅을 가는데, 이 타운홀 미팅 트럼프 후보는 초대했는데 안 갔고, 어제는 M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도 뭐 그다지 뭐 눈에 띌 정도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여자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카밀라 해리스의 얘기인데,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본인의 약한 골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본인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고 믿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안 믿기 때문에 그걸 강조했는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속마음을. 그게 저의 귀에는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이제부터는 바이든 대통령과 내가 똑같지는 않다 하면서도 완전히 바이든에서 분리되지는 않는 그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래서 해리스 후보는 CNN 타운홀 미팅하고, 트럼프 후보는 이제 조 로건과 그 팟캐스터와의 인터뷰가 아주 중요하고,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곳곳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이제 막, 이 사람은 뿌리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니까 막 100만 달러, 아무렇지도 않아. 하루에 한 사람씩 100만 달러 줄게. 뭐 이렇게 돈을 뿌리고 있는데, 터커 칼슨이 등장을 한답니다. 트럼프 후보와 함께. 뭐 박스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서도 선거 운동합니다. 지금은 뭐 터커 칼슨은 박스에서 쫓겨났긴 했지만 본인의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션 해니티 같은 사람 막 그 선거 유세에 가서 마이크 잡아주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 그 연단에서 인터뷰도 해주기도 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또 하나는 트럼프 후보 캠페인 측이 연방선거위원회에 불만을 접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뭐 신고를 한 거죠. 영국의 노동당 극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00명의 뭐 전현 스텝을 미국에 보내서 해리스 캠페인에 합류시키려고 한다.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선 불법이냐 합법이냐부터 간단한 것부터 정리를 하자면, 뭐 영국의 그 총리, 영국도 총리가 최근에 하도 많이 바뀌어서요. 키어 스타머, 이 총리 트럼프하고도 만났는데요. 얼마 전에 이 총리가 얘기하기를, 이건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돈을 받지 않고 누구의 선거 운동을 자원봉사로 하는 것은 그건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노동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인 비용 들여서 가서 하는데 뭐 이런 거고. 그래서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막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불법이라고 어제 또 엄청 썼어요. 그러면 이제 트위터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쓰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사주잖아요. X 사주죠. 그 X 그걸 많이 노출되도록 열심히 해야지 이제 또 사주가 기분 좋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무 명확한 선거법을 딱 연방 선거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삭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뭔가 뭐 영국 노동당을 극좌라고 했는데, 영국의 극좌 노동당과 해리스 캠프가 한 통속이야, 뭐 이런 분위기만 주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건 중요하죠.
영국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 전에 어프렌티스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가 양심선언 비슷한 것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썼잖아요. 그때 프로그램을 하면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잘 되라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될 줄은 몰랐다. 너무 미안하다. 이제 와서 고백을 해서 하면서 낱낱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는 자기가 자기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끝까지 보복한다는 것. 그렇게 볼 때는 영국이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게 조금 관계가 처음에 나중에 또 고쳐질지 모르지만 좀 불편해질 수는 있겠다. 그런 것은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더 중요하게 제가 그냥 생각한 건 아직도 선거가 뭔가를 이렇게 변화라든가 더 올린다던가 내려간다던가 한 여지가 많지는 않지만 있는가? 아직 도착한 것 같지 않거든요. 영국의 그 노동당의 스텝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전현직. 그럼 지금부터 또 일주일, 열흘 동안에 할 일이 있다는 얘기네.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디언이 아무래도 영국 문제니까 여기 민감합니다. 보도하고 BBC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도하면서 트럼프 캠프 측에서 영국을 그 스펠을 그 브리튼을 잘못 썼다. AI 뒤집는 거 뭐 자꾸 혼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 썼다. 이걸 첫 문장에 하던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스펠 좀 틀리고 뭐 발음 좀 틀리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영어 시간도 아닌데 개념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어제 내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정보국은 러시아가 민주당의 팀 월즈 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뭐 우파 어카운트 등등으로 이렇게 뭐 가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이스쿨 때 풋볼 코치 때 뭐 불법을 저질렀다 하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 얘기를 하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에게 또 막 돈 주는 그 100만 달러 주는 그 잔치에 가서 막 말하다가 누군가가 물어봐요. 어떤 중년 여성이 이제 물어보니까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 이거 농담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트럼프는 너무 훌륭하다. 그냥 자기 자신이 너무 훌륭하고 그에 비해서 카멜라 해리스는 너무 보잘것없어. 누군가의 꼭두각시야. 그렇기 때문에 뭐 암살할 만한 가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비디오 여기 있나요? 비디오 여기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말했던 장면이 저는 이 문제가 그 X에 쓰고 나서 이슈가 돼서 내리고 내가 좋고야 했는데도 여전히 이 그 농담 섞인 진담인지 진담을 가장한 농담인지 모를 이런 말들을 유권자 앞에서 일론 머스크는 하고 있습니다. Bothering to try to kill Kamala, because there's no point. There's no point. Is what just get another puppet, So I'm not suggesting someone should try to kill her. It's pointless. But I'm just saying, I'm just making an observation. Nobody's bothered. Why is that? 네, 음성도 음성이지만 그때의 그 제스처가 좀 남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측에서는 어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민주당의 전략을 좀 알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더군요. 에미넴이 나왔으니 안 그렇겠어요. 그 랩의 천재 에미넴이 나왔고 에미넴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버락 오바마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나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왜 늦었는지를 막 설명을 편안하게 하면서 비행기가 이랬는데 내가 비행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도착을 했어요 하면서 에미넴의 그 유명한 노래를 랩을 오바마가 좀 이렇게 따라서 하면서 수줍어하면서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했었던 그 Lose Yourself 그 랩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이런 지금 그라운드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을 보면은 물론 트럼프 후보의 선거 유세는 워낙에 강력하니까 강력하다고 하고 지금 해리스 팀 월즈 후보의 그 지상 유세전도 오바마가 투입된 이후에는 굉장히 아주 막 활발하거든요. 야,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젊은인데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이 해리스에 대한 지지도가 7월 달과 지금과 비교할 때 훨씬 높아졌잖아요. 다 투표하면은 저 기세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오바마 등장. 그리고 내일은 같이 등장하지 않나요? 블루월에서 해리스?
또 버락 오바마, 미셸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등장을 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며칠이에요, 오늘? 오늘 23일이고 12일 남았나요? 12일 뒤면은 선거 당일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정치를 멀리하는 빌 게이츠가 해리스 후보 캠페인에 5천만 달러를 기부한 것이 이제 어제로서 드러났는데요. 이 사람이 왜 정치를 멀리하냐면 하는 일이 많잖아요. 건강에 관한 거. 그것도 세계적으로 하죠. 아프리카 다른 나라. 그럴 때 어떤 정치에 가깝다 하면은 신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치와는 조금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돈 같은 것을 수백만 달러 기부한다 하면은 뭐 20대 초반과 중반인 자녀들이 했죠. 그래도 부모 돈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퓨처 포워드라고 해리스를 지지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를 공식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존 켈리 트럼프의 첫 번째 그 비서실장과 같은 거죠. 이번 선거는 세계인들에게 너무나 전례 없는 의미이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이렇게 기부를 했고요. 원래 이렇게 큰 돈이 있고 기업을 하는 사람이면 정치에 어떤 뭐 기부도 하고 싶고 하는 유혹이 있답니다. 유혹. 왜 그러겠어요? 본인에게 뭐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세상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유혹을 뿌리쳐 왔다가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해리스 후보와 깊이 연관은 없답니다. 다만 이건 좋아하겠죠.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 정책 같은 것이요. 빌 앤 그 멜린다 게이츠 그 재단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뭐 의료에 관한 거, 뭐 가족 계획이라든가 글로벌 어쨌든 그 헬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지원금이 삭감될 거 이런 것을 또 굉장히 걱정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어떤 매체는 이 빌 게이츠도 해리스의 비밀 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경제계에서는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먼 다이먼 그 CEO가 트럼프 후보는 지난번에 누구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 된다면 재무장관으로 그 사람 하는데 사실은 이 제이미 다이먼은 해리스 행정부에서의 재무장관을 아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이렇게 나의 정치적인 그 적에게 누군가가 기부를 하고 지원하면 그 사람들을 다 보복하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위협을 하는데 저는 트럼프 후보의 이 위협보다도 트럼프 후보의 그 위협을 보복 당연히 해야지 정치 보복을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후보야 그러다가도 또 본인의 뭐가 안 맞으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정치 보복 당연히 해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을 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한 말을 뒤로 백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든 정치 보복이 좋은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연방 판사가 루디 줄리안이 맨하탄 아파트먼트 그리고 무슨 뭐 뉴욕에 있었으니까 뉴욕 양키스의 어떤 스포츠 기념품 같은 것 있잖아요. 또 아주 비싼 시계라든가 또 빈티지 머세디스 벤츠 그 자동차 같은 거 다 저 두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라.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아주의 선거 요원 2명의 여성이죠. 하도 뭐 이걸 뭐를 바꿔치기 했다. 바이든으로 다 표를 바꿔치기 했고 해서 결국은 배심원이 1억 5천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고 그에 대해서 그 재산권을 저쪽으로 넘겨라 해도 1억 5천만 달러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게 1천만 달러도 안 된다고 하던데 7일 기간을 줬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다도 1천만 달러 자산밖에 루디 줄리아니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판사도 얘기를 했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은 분명히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는 메시지를 받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스포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일 안에 이걸 넘기지 않으면 지금 당장 캐시가 없다고 하니까 넘기지 않으면 뭐 법정 모독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벌금이 또 붙습니다. 뭐 벌금뿐만이 아니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맥도날드 쿼터 파운드는 많이 뉴스에서 들으셨을 것 같아서 리마인드용으로 점심에 드실 분들도 계실 테니까 말씀드립니다. 10개 주에서 뭐 10명 정도는 적어도 입원을 했고 한 분은 숨졌습니다. 이콜라이 바이러스로. 근데 아마도 이 쿼터 파운더 안에 들어있는 그 양파에서 감염된 게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 군과 합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아직 이제 뭐 전선에 배치된 것 같지는 않는데 그것도 무슨 어디를 지키는 그런 임무라든가 뭐 최전선이라든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도 북한군이 지금 바로 러시아군과 합류했다라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이 타락을 했다. 다른 나라의 군대까지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최소한 500명의 장교 그리고 장군도 3명이 거기에 갔답니다. 일단 뭐 몇천 명 간 그 사람 가운데서요. 그리고 이제 10월 말까지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뭐 러시아의 뭐 크루스크 지역 이쪽 전투로 이동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술적인 무슨 뭐 미사일 발사 시스템 일부를 북한으로 옮겨준다든지 하는 게 있겠지만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걸 가지고 또 열심히 외교를 해서 뭔가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코노미스트는 북한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군은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기부여는 없지만 북한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그 처절함 같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아버지와 아들 르브론 제임스와 브로니 제임스 역사 어제 함께 썼잖아요. LA 레이커스와 팀버울브스. 참 NBA 게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강희신이었습니다.